안녕하세요. 한의사 이경입니다. 자, 요즘 통증 환자들 많이 들어서 바쁜 시간 보내고 있는 이보영 선생님 나와주셨는데요. 자,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CS 한방병원 물리치료사 이보행입니다. 네, 선생님 요즘 많이 바쁘시죠? 네, 찾아주시는 환자분들이 많아져서 좀 바쁜데요. 그래도 보람찬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습니다. 치료실에서 환자분들을 보다 보면 환자분들에게 이런 질문을 받습니다. 목을 움직이면 아픈데 운동을 꼭 해야 하나요? 허리 통증이 있는데 운동을 계속하는 게 맞나요? 저도 진료실에서 많이 받는 질문인데요. 질환의 종류 그리고 급성기나 염증기 등 그 병기에 따라서도 다르지만 대부분의 운동기 만성적인 질환의 경우 통증이 있어도 결론적으로는 운동을 하는 것이 맞습니다. 자, 문제는 어떻게 얼마나 적절하게가 관건일 텐데요. 그래서 우리 물리치료사 선생님들의 섬세한 조언이 필수가 아닐까 합니다. 네, 맞습니다. 치료실에서 그런 부분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잘 정해드리기는 하는데요. 근데 아픈데 운동을 하라고 하면 잘 따르지 않는 경우들이 종종 있으세요. 그래서 오늘은 통증을 다스리는 뇌를 속이는 운동 방법에 대해 알려드릴까 합니다. 오, 이런 또 신박한 내용을 준비해 오셨네요. 자, 역시 보행쌤입니다. 뇌를 속인다. 궁금해지는데요. 인생은 고통이죠. 우린 정말 다양한 통증을 겪으면서 살고 있는데요. 그런데 오늘은 그 중에서도 목 통증에 대한 부분을 준비해 오셨다고 하시네요. 사실 목 통증 한번 느껴보지 않은 분들 없으실 거예요. 현대인들은 자세 문제부터 흔히 하시는 디스크, 그리고 견경환 증후군 같이 이런 다양한 목 질환에 시달리고 있는데요. 그런데 이게 목만 아프고 끝나는 게 아니란 거죠. 목 부위부터 시작해서 어깨, 등, 허리, 그리고 머리, 두통까지 다양한 통증을 유발하는 목 척추의 통증은 정말 삶의 질을 떨어뜨리고 우울하게 만드는 거 맞는 것 같아요. 네, 그렇다면 아프다라는 통증 감각은 어디서 느끼는 걸까요? 바로 우리 뇌입니다. 네, 우리 몸을 보호하기 위해 뇌에서 자동으로 울리는 알람 시스템이기 때문에요. 사실 통증 감각을 완전히 없애기는 불가능해요. 그런데 여러분, 만약 장기간에 반복되는 통증, 예를 들면 오늘 주제이죠. 목을 뒤로 젖힐 때마다 통증이 반복된다면, 즉 아프다라는 알림 시스템이 자주 울리게 되면 여러분은 무의식적으로 어떻게 행동하시나요? 통증이 유발되었던 자세, 즉 목을 뒤로 젖히는 움직임 자체를 두려워하고 자꾸 피하게 되겠죠. 때문에 이것 자체로도 통증의 만성화를 유발시킬 수 있고 결과적으로 통증과 연관된 움직임을 할 때 부하를 버틸 수 있는 능력 자체가 감소하게 됩니다. 자, 이제 운동을 해야 하는 이유 아시겠죠? 여기서 자칫 채널 돌리시는 분들 계시면 안 돼요. 자, 그렇다고 아픈 동작을 꾹꾹 참으면서 하라는 뜻은 절대 아닌 거죠. 대신 아프지 않은 자세나 동작을 알려드릴 텐데요. 개인마다 문제가 있는 관절이 다르고 또 제한된 동작이 다르기 때문에 본인에게 맞는 운동 방법과 그리고 강도의 기준을 잘 정해서 실시하는 것이 중요하겠습니다. 네, 맞습니다. 오늘은 특정 동작을 할 때 통증이 있는 경우 상호 연관성을 활용한 보완적인 운동 접근 방법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말이 좀 어려운데요. 사실 우리는 예전부터 이 방법을 아주 많이 사용하고 있었어요. 집에서 흔들리는 치아나 충치를 뽑아본 적이 있으신가요? 치아를 칠에 매달고 등짝을 팍 때리는 동시에 치아를 잡아 당기면 등으로 오는 자극이 더 강하니까 이가 빠진다는 불안 심리가 순간적으로 줄어드는 것을 경험해 보셨을 겁니다. 이것이 신체 구조의 상호 연관성을 활용한 접근법이에요. 네, 자, 통증이 유발되었던 방향으로 움직일 때 다른 부위의 자극을 유도하라는 것 같습니다. 자, 그렇게 하면 뇌에서 인식하는 위협과 불안 심리가 감소되어서 통증이 경감되는 원리를 이용한 방법이다. 네, 뇌를 속인다. 맞는 말이네요. 네. 같은 원리로 목을 뒤로 젖힐 때 통증이 있는 경우 할 수 있는 운동을 같이 배워보시겠습니다. 정말 간단한 동작이면서 목에서의 통증 민감도는 현저히 낮기 때문에 목이 아프신 분들 지금 바로 따라해 보실게요. 첫 번째 동작은 브루거스 릴리프 혹은 브루거스 엑서사이즈라고 불립니다. 먼저 의자에 앉은 자세에서 등을 펴고 천천히 숨을 들이마시며 팔을 30도 정도 벌리면서 외회전을 시켜줍니다. 그리고 편하게 숨을 내쉬면서 제자리로 돌아옵니다.
이때 팔을 과도하게 외회전시키거나 등을 모으려 힘주지 마시고 숨을 들이마실 때 가슴 앞쪽 공간이 팽창된다는 느낌으로 천천히 호흡하시면 됩니다. 10초에서 20초 동안 천천히 시행해 주세요. 두 번째 동작은 토터치 운동입니다. 양발을 모으고 선 자세에서 양팔을 하늘 방향으로 쭉 뻗어줍니다. 그리고 무릎을 편 상태를 유지하면서 만세한 손을 발가락으로 향해 터치해 주세요. 다시 숨 들이마시며 양팔 머리 위로 쭉 뻗었다가 후 내쉬면서 발가락 터치. 동작을 반복해 주시면 됩니다. 세 번째 동작은 런지 운동입니다. 양팔을 하늘 방향으로 쭉 뻗은 상태에서 가벼운 아령을 잡고 머리는 정면을 향합니다. 먼저 오른발을 앞으로 둔 상태에서 왼쪽 다리는 엉덩이와 허벅지에 힘을 준 채로 까치발을 들어주시고요. 양쪽 무릎 관절이 서로 직각이 될 때까지 무릎을 구부려 주세요. 이때 허리가 너무 숙여지지 않게 등을 곧게 펴줍니다. 동작을 반복하면서 머리는 제 위치를 유지하기 위해 목을 세우는 근육들이 활성화되고요. 이런 동작들은 목의 직접적인 자극보다 어깨나 다리가 뻐근해지는 자극이 더 강해서 목에서의 통증 민감도를 떨어뜨리게 됩니다. 마지막 네 번째 동작은 척추 신전 자세입니다. 맥킨지 운동으로 우리 채널에도 한번 소개되었던 동작인데요. 엎드린 자세에서 팔꿈치나 손바닥을 이용해 허리를 신전해 줍니다. 혹은 서 있는 자세에서도 운동이 가능하고요. 이때 목을 젖힌다는 생각보다는 등을 펴거나 허리에 힘을 살짝 주어서 목으로의 자극을 줄여나갈 수 있습니다. 와, 오늘은 정말 간단한 동작들인데요. 사실 만성적인 통증 때문에 진통제 달고 사시는 분들 많으시죠. 그런데 진통제는 내성이 생기기도 하고 또 위장장애로 고생하시는 경우들도 흔하게 보게 됩니다. 자, 이렇게 동작도 간단하면서 진통 효과도 좋다고 하니까 안 해볼 이유가 없겠습니다. 자, 오늘 알려드린 4가지 운동 따라해 보시니까 어떠신가요? 결국 손상된 부위가 더 잘 치유되기 위해서는 움직임이라는 것이 절대적으로 요구가 되는 거예요. 움직임, 이것이 곧 성공적인 회복의 열쇠가 될 수 있습니다. 네, 자, 오늘도 기대한 만큼 좋은 내용 소개해 주신 이보행 선생님, 그리고 끝까지 시청해 주신 구독자 여러분들 모두 감사드립니다. 다음 이 시간에 만나요.